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수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투싼 페이스리프트 1.6 터보 가솔린 모델의 시승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고 어떤 옵션들이 추가됐고 뭐가 바뀌었는지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주행을 하면서 단진동을 잡아주는 감음 댐퍼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음 부분에서는 A필러부터 B필러, C필러에 이제 흡음재도 또 추가됐다고 하거든요. 주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 오늘 이 투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번 투싼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서 뭐 가격이 올라갔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가 있는 옵션들과 또 구성을 생각을 한다면 나름 좀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투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이 투싼은 뭐예요? 준중형 SUV잖아요. 약간 사회초년생분들도 타고 사회생활을 은퇴한 시니어분들도 타고 패밀리카로도 타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약간 이거 좀 너무 좀 비싼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반사이익으로 코나 가격이 좀 올라갔다라고 많은 소비자분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투싼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격 인상이 좀 있었죠. 물론 좋은 옵션들이 들어간 건 맞아요. 하지만 소비자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이거 좀 많이 비싸졌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 1.6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 인스퍼레이션에서 옵션 추가하게 되면 한 3,8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가성비를 생각을 하면 이전 모델 있죠.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 중고차로 사게 되면 3천만 원 초반에서 정말 싸면 2천만 원 후반까지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성비로 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죽었다 깨도 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형으로 넘어가도 되지만, 사실 옵션들 같은 거를 따져봤을 때는 이전 모델도 나쁘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개성이 강한 디자인을, 약간 좀 투싼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전 투싼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 페이스리프트 된 투싼 보면 어때요? 느낌 자체가 다르죠? 비슷하지만은 부분적인 변화로 투싼의 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SUV의 그 단단한 느낌을 좀 줬다라는 생각도 들고, 단점은 투싼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이 많이 좀 희석이 됐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특히나 이 스키드 플레이트, 이 그릴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이제는 좀 들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 볼수록 훨씬 더 깔끔해진 느낌, 다부진 느낌이 좀 듭니다. 특히나 이 DRL이 들어왔을 때 이런 느낌들 나쁘지 않고요. 방향지시등을 켜게 되면 이런 식으로 DRL 상단이 불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이제 주간이잖아요. 낮이기 때문에 이 방향지시등이 들어왔을 때 밑에 주간 주행등은 꺼집니다. 이런 좀 작은 디테일들도 신경을 써놓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투싼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투싼의 픽업 트럭 모델 산타크루즈, 제가 국내 최초로 국내 출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전면부에 있는 그릴을 보면 어디선가 이거 어디선가 봤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냐? 산타크루즈의 디자인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모든 디자이너 분들은 그러니까 신차 출시하기 전에 약간 힌트를 줘요. 이 투싼의 그릴을 보면 산타크루즈가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국내에 산타크루즈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또 꽤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엠블럼도 신형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깔끔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금형이 좀 두꺼워가지고 엠블럼이 좀 튀어나왔을 때는 살짝 조금 지금 봤을 때는 촌스러운 느낌? 촌스럽다라고 하면 좀 또 욕먹을 수 있으니까 촌스럽다 말고 뭐냐? 촌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자,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휠이나 이런 뭐 달라진 부분들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 투싼의 크기가 굉장히 아담하죠. 3,800이면은 야, 산타페 깡통이 3,500인데 그러면 산타페를 사지 누가 투싼을 사겠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산타페도 거의 옵션 어느 정도만 집어넣으면 3,800이면 출고가 돼요. 그럼 투싼과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투싼 산타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차든 다 비슷해요. 뭐 소나타에 풀업 집어넣으면 그랜저 깡통과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비싸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항상 이런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차는 말이에요, 다 색깔이 있어요. 이 투싼 같은 경우에는 이 투싼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요. 가끔 차를 선택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러면은 조금 더 큰 차를 사는 게 맞지 왜 투싼을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산타페 가격이 어느 정도 옵션 집어넣으면, 물론 익스클루시브 기준이지만 익스클루시브에 옵션 집어넣으면 3,800 정도 돼요. 근데 얘 얼마나 그랬죠? 인스퍼레이션에 옵션 다 집어넣으면 3,800 정도 됩니다. 그럼 비슷하잖아요. 근데 왜
투싼을 사, 산타페를 사면 되지. 옵션의 차이? 옵션 솔직히 산타페가 더 좋아요. 근데 왜 투싼이냐? 아담하기 때문에. 차가 아담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나 약간 좀 주차 공간이 넓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차를 사도 상관없지만,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나 운전을 좀 잘 못하시는 서툰 분들 입장에서는 큰 차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담한 사이즈에 디자인도 예쁘고 효율성이 좋은 투싼을 찾게 되는 거죠. 약간 코나가 투싼보다도 그래도 좀 작잖아요. 이전에는 좀 더 작았거든요. 운전도 좀 쉽고 가격도 좀 더 저렴하고 했는데, 가격도 올라가고 차 크기도 커지니까 투싼과 애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외면받는 느낌이 있는 거죠. 저는 댓글 중에 너무 공감됐던 댓글이 뭔지 알아요? 야, 유튜버들은 애놈 새끼들 저기 독일 3사의 눈높이가 맞춰져가지고 차를 평가할 때 독일차 기준으로 너무 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반성합니다. 그렇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이 차를 살 만한 분들 시선에서, 그리고 투싼을 살려고 하는 분들 시선에서 이 차를 평가를 해야지, 뭐 산타페를 살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 투싼을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그리고 이 투싼을 살 만한 분들의 시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투명부 같은 경우에는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투싼이나 스포티지 인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도 실용성 좋고 가격 괜찮고 효율성 좋은 약간 좀 가성비적인 모델들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경우 디자인 어때요?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꽤 많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막 스웨덴, 뭐 스페인, 뭐 이런 유럽에 출장을 나갔을 때 국산차 중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투싼이랑 스포티지예요. 주행을 하다 보면 뭐야, 현대차네 하면 투싼, 뭐야 하면은 스포티지, 이런 식으로 국산차 중에서는 가장 이제 세계에서 많이 팔린다, 우리나라 차 치고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스포티지랑 투싼이랑 비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스포티지가 반 단계 위에요. 옵션 이제 구성을 비교를 하면은, 저희가 예전에 토레스, 스포티지, 투싼 이렇게 세대 비교해 드린 적이 있죠. 투싼이랑 스포티지랑 반 단계 겹칩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를 보면은요, 차가 어쨌든 같은 그룹사잖아요. 경쟁을 하되 완전히 딱 붙여 놓으면은 애매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반 계단씩 겹쳐놔요. 트림과 옵션 구성도 비슷하죠. 물론 풀옵션 다 집어넣으면은 비슷해지기는 한데, 차를 살 때 풀옵션 사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옵션 내가 선택하는 거 선택하고 불필요한 거 빼면은 이게 딱 반 계단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150만 원 인상이 되면서 살짝 겹치기는 했어요. 이번에 가격이 공개가 되면서 투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스포티지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스포티지도 조만간에 페이스리프트 나와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이 차는 그 인스퍼레이션 최상의 트림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을 밟으면 이런 식으로 LED 타입으로 들어오죠. 근데 이게 모던과 프리미엄, 중간과 밑에 등급은 벌브 타입으로 들어가요. 약간 좀 아쉬운 그런 타입으로 들어갔는데, 요거를 LED 타입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디자인 패키지를 집어넣으면 돼요. 한 70만 원인가 80만 원 정도 하는 차이인데, 정작 중요한 거는 방향지 시등은 옵션과 구성과 상관없이 벌브 타입으로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위로 좀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은 있어요. 이게 진짜 운전할 때 보니까 밑에서 안 보여요.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자, 후진등 여기 보이죠? 후진등은 방향지 시등 옆에 있어요. 후진등 역시도 벌브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위장막 찍었을 때 이거 트렁크에 넣어놓더니 위로 올라갔다 좋아했는데, 밑에 있네요. 그 차는 이제 유럽 테스트카다 보니까 이제 밑에 들어가 있고, 이게 밑에 있으면 손이 잘 더러워져요, 이 부분이. 그래서 버튼은 좀 위로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소재도 이게 좀 두 개로 나눠 놨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밑에가 잘 오염도 되고 약간 손상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도장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바꾸게 돼서 이런 흠집이나 아니면 이제 데미지가 가해졌을 때 실이 나가는 거를 좀 방지했다 보시면 되고, 이런 작은 아이디어의 차이예요. 이런 것들이 보면 유럽이나 북미에서 많이 사랑받는 이유가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투싼은 가족 패밀리카로도 많이 이용을 해요. 요즘에는 결혼을 하는 시기도 많이 늦어졌고 아이를 낳는 시기도 좀 늦어지다 보니까 30대 한 중반에서 초반, 뭐 빠르면 초반, 늦으면 중반 정도에 이제 보통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세단보다는 SUV가 좀 나아요. 결혼하고 출산까지 생각을 해서 이 SUV 투싼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 밑에 히든 수납 공간도 있고
이렇게 기존 수납 공간을 밑으로 내리면 좀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뭔가 이게 니로 보면 드라마틱하게 되게 밑으로 많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투싼은 그렇게 밑으로 많이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6대4 폴딩 보면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6대4 폴딩이 되고 나름 평탄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시트 평탄화 했을 때 이 중간이 공간이 있어서 뭐 물건이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튀어나와가지고 뭐 차박했을 때 불편하거나 물건주 적재했을 때 좀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투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탄화도 되고 이 위에 이런 식으로 커버가 되어 있어서 물건이 빠진다든지 호음이 없다라는 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여기 뒤쪽에는 조금 더 활용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12V짜리 시거잭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 위쪽에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빌트인 캠 카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후방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이 투싼도 나름 옵션이 좋아지는 게 디지털 키 2와 빌트인 캠 2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산타페나 그 상위 모델에만 들어가 있었던 옵션들도 투싼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디지털 키 2 같은 경우에는 키를 안 갖고 다녀도 되고, 빌트인 캠 2는 음성이나 화질,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조작했을 때 GPS 기반으로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내가 깜빡이를 켰는지, 이런 좀 한 단계 발전된 시스템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빌트인 캠 2를 사용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블랙박스를 안 달아도 돼요. 이런 옵션들을 넣어준 거 보면은, 저는 만약에 내가 4인 가족으로 이제 아이를 출산한다, 아이가 있다 하면은 굳이 더 비싼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투싼한 옵션 적당히 그냥 프리미엄에서 좀 추가하면 3,000 초반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 모델로 한번 출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가끔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야, 우파, 너 유럽이나 북미에서 투싼 스포티지가 사랑받는다고 했는데 왜 사랑받아? 뭐 디자인? 이럴 수 있지만 가장 크게 사랑받는 이유가 실내 공간이 동급 대비 넓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도 그렇잖아요. 국산차가 실내는 잘 뽑아, 이런 인식이 있는 것처럼 유럽이나 북미에서도 이 국산차, 현대, 기아가 가격 대비, 경쟁 모델 대비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가성비까지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이번 투싼을 탔을 때 넓은 실내 공간이 한 10년, 20년 전에 나왔던 소렌토 있죠, 윗등급 모델과 비교해도 이번 투싼이 더 넓어요. 그 정도로 신형으로 가면 단순히 그냥 가격만 비싸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 기능, 공간도 넓어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등받이 각도가 거의 이게 뒤에까지 많이 눕혀져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이런 것들도 장점이 생각이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재미난 게 요 밑에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요 시트도 등받이를 눕혔을 때 같이 움직여주면 조금 더 자세가 편해지거든요. 요거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등받이 각도만 눕혀지면 편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허벅지나 다리는 떠 있는데 등만 눕히면 약간 이게 불편한 자세로 되거든요. 근데 이 투싼은 등받이 각도를 눕히면 이 앞에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시트가 살짝 뒤로 같이 들어갑니다. 약간 사선으로 안으로 들어가요. 투싼 시승차를 받아가지고 뒷좌석에 오래 앉아본 적이 있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투싼만 타도 부족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타도 말이죠. 자, 2열은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에요, 아쉽게도. 물론 1열만 지금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LED 등이 다 들어갑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고 C타입 단자와 워크인 디바이스 들어가고요. 썬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하나로 통으로 열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아서 굉장히 좋아요. 물론 조금 아쉬운 거는 요 돼 있죠, 요거. 지금 차가 3세대 지금 플랫폼이에요. 이 썬루프를 이렇게 크게 뚫어 놓으면 강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운전 좀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달리는 차는 썬루프가 없어요. 왜냐면 이 강성을 좀 유지를 하기 위해 썬루프를 놓으면 강성이 좀 약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투싼은 어때요? 엄청 크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지지하는 게 없이, 강성 보강하는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뚫어만 놓으면은 차체 강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게 지금 차체 강성을 지지해주는 보강바 역할도 어느 정도 해주는 거죠. 투싼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막 엄청 많이 달라진 부분들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이제 원했던 게 미션. 이 7단 DCT 좀 갖다 버리고 8단 자동 변속기 넣어달라, 이 이야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저도 이거 어디서 뭐 8단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제가 주변에 연구원분들이나 관계자분들 좀 알아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8단 들어가요? 어디서 온가 8단 들어간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길래 이게 뭔 소린가 하고 했더니만 8단이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아니 뭐지 하고 알아봤는데 괜히 이상한 정보 때문에 나까지 이게 혼란돼가지고 조금 어려웠는데, 뭐 그냥 카더라로 들으시면 돼요. 8단 자동 변속기를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
가격 인상이 좀 더 올라가요. 지금도 뭐 150만 원, 뭐 트림에 따라 200만 원 올라가가지고 가격 또 올렸다 이런 욕 먹는데, 만약에 8단 자동 변속기 집어넣고 한 300만 원, 400만 원 올라갔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비싸졌어? 10% 넘게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도 이거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 그렇다고 이 제조사나 이 기업에서 이윤 창출을 안 하고 그냥 뭔가 서비스 개념으로 그냥 다 때려 박아 놓고 다 넣어줘. 야,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그 큰 거 넣고 HDR2 집어넣고 에러거 모션도 넣고 야, 다 집어넣어 이러면 좋겠죠. 하지만 그 비용 누가 감당할 거예요?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4천 넘어가면은 여러분도 사실 거냐고. 그러면 야, 산타페 사지 누가 투싼 사? 이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8단도 약간 그래서 안 넣어준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그냥 기존에 있었던 7단 DCT랑 똑같냐라고 물어보시면 안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직접 타봐야 되는 거죠. 7단 DCT가 왜 우리가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들도 이거 별로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반응이 좀 이상해요. 스포츠 모드 혹은 달려야 될 때, 아니면 정속 주행과 크루징 주행할 때는 부드럽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운전의 스타일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때 7단 DCT 미션이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모드나 좀 달려야 될 때는 어때요? 밟았을 때 RPM 반응도 빠르고 변속도 빨리 해가지고 타다닥 치고 나갈 수 있게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7단 DCT 미션이 밟고 좀 반응이 빨라야 될 때는 변속 타이밍이 좀 어정쩡했어요. 막 느린다든지 좀 늦게 변속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크루징 주행할 때나 고속 주행할 때는 변속 안 하고 그냥 높은 단수에 머물러 있으면서 연비 효율 같은 걸 뽑아내야 되는데, 고속에 올라갈 때는 오히려 변속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비 효율성도 별로고 느낌도 별로라서 이 뭐야 이거, 반응이 좀 별로네? 이런 느낌들을 운전자분들이 많이 느끼게 된 거죠. 게다가 요즘 나오는 차들 뭐 8단 변속기라든지 일반적인 변속기들은 변속 충격들이 많이 없고 좀 부드러운 느낌들을 전달해줘요. 특히나 이 건식 듀얼 클러치가 유독 그러거든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약간 변속하는 충격들을 느끼게 해줘요. 약간 나 변속해요, 변속하는 느낌을 이제 운전자에게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달리는 걸 좋아하거나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내가 좀 뭔가 달리고 있구나, 이 차를 변속을 해주고 있는 느낌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전달해 주니까 좋아하는데, 이 투싼은 되게 그 구매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젊은 소비자분들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니어 분들도 있고 일반적인 그 패밀리카로 타야 되는데 갑자기 막 변속 충격들을 막 피드백이 계속 들어오면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피드백이 좋지 않았던 것들이 있는 거죠. 7단 건식 DCT 미션이요, 수동 기반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변속 충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워낙 이 악명이 높잖아요. 이 건식 이 7단 미션이 이 꿀렁거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별로 선호를 하지는 않고 있기는 한데, 이게 바뀔 수 있을까? 이거 세팅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 꽤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나온 이 7단 DCT 같은 경우에는 변속 충격들이 많이 안 느껴져요. 그 약간 좀 부드럽게 변속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고 좀 곰곰이 좀 주행을 계속 해보니까 약간 반클러치 많이 사용하는 느낌처럼 막 꿀렁거리는 느낌은 없지만 약간 루즈하게, 약간 그 그냥 회전이 그냥 공으로 도는 느낌처럼 반응을 좀 반박자 늦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변속이 될 때 바로 팍 돼가지고 운전자에게 변속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변속 충격을 주진 않는데 변속이 됐는데 이렇게 돼요. 좀 약간 늘어지는 듯한 변속 충격들이 있는 거죠. 기존 7단 DCT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 세팅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부드러워졌고, 그래서 이거 7단 DCT라고 이야기 안 하면 그냥 8단 자동 변속기라는 느낌으로도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놀랐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동 감음 댐퍼가 바뀌었잖아요. 전 이게 제일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속 느낌도 다르게 바꿔놨고 이 댐퍼가 달라짐으로써 차의 움직임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승차감과 주행감, 그러니까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곳을 지나갈 때도 잔진동을 많이 걸러줍니다. 차가 한층 더 부드러워졌다라는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스포티지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투싼이 상품성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도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 통해서 들어가고 OTT 또 볼 수 있고 진짜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 암레스트, 이 칼럼식 기어로 들어가면서 센터 콘솔의 위치에 이런 무선 충전 패드 수납함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많이 편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번 투싼의 신뢰가
좀 실용성이 많이 좋아졌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내가 틀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조심스럽게 좀 안 한 게 있어요. 이번에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공간이 넓은 것 같으면서도 막상 좀 시승차를 오래 타보면 그렇게 넓진 않고 뭔가 좀 거슬리고 좀 좁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되고 또 공조기, 터치 공조기도 이제 아예 중간에 아예 바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는 송풍구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넓어 보이면서도 약간은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타봐야 되겠지만 살짝 조금 전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싼이 핸들도 그냥 약간 다른 느낌으로 좀 넣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거 원가 절감으로 그냥 다 똑같이 집어넣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기 이게 패브릭 소재거든요. 여기 중간 센터 쪽이나 도어 쪽 상단에 이거 패브릭 재질인데, 이거 지금 얘는 아까 어두운 색이 그나마 낫지 이거 패브릭 재질 때 타면은 안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1.6 가솔린이잖아요. 실연비가 한 11km 정도 나와요. 70km 정도 저희가 주행을 좀 오래 해봤는데 한 11 정도 나오고, 도심이나 좀 더 연비 주행을 한다 그러면 이보다 좀 더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젤 엔진도 단종이 안 됐죠. 그래서 연비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디젤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 요즘 디젤 선호도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가솔린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이 투싼은 이 하체가 굉장히 짱짱해요. 그러니까 주행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렇고 뭐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게 뭐냐면, 현대가 원래 이런 준준형이랑 중형 사이즈의 차를 진짜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대형이나 이렇게 넘어가면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는데, 딱 요 정도 사이즈에서는 흠잡을 게 없어요. 하체도 쨍쨍하고 주행에서 퍼포먼스, 가격 대비 가성비까지 훌륭합니다. 해외에서 잘 팔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판매량은 거짓말을 안 해요. 이런 얘기 많잖아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이 투싼이 인기 많은 이유에는 항상 투싼이 인기가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투싼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타봤는데요. 저는 외관이나 실내도 많이 바뀌었다 생각이 드는데 주행의 감도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주행하면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들, A, B필러, C필러 부분에 또 흡차음재가 들어가서 소음 부분도 되게 조용해졌어요. 변속 충격도 없이 부드러워지고 승차감 역시도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게다가 이 1열의 이중 접합률이 A, B필러, C필러에 흡음재가 또 추가가 되면서 많이 조용해졌죠. 그러니까 157만 원이 인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비싸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내 바뀌고 외관 바뀌고 그 다음에 승차감이나 주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점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막 다 좋은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DCT 미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변속의 반응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부드러워졌다고는 하는데, 이 짧은 기간 타봐야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더 오래 타보면은 분명히 이질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이번 투싼 나름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나왔다 생각이 듭니다. 뭐 사람들마다 분명히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투싼 페이스리프트 된 거 그냥 외관만 바뀌었네, 기존 파워트레인 안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쇼버랑 변속 완전히 달라졌어요. 꼭 한번 타보시고 여러분들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타봤는데 이거 안 바뀌었네, 우파 이색이 뻥 쳤네. 물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거 진짜 우파가 말한 대로 많이 바뀌었네, 꽤 많이 부드러워졌구나, 변속 충격도 기존 DCT와 느낌 안 난다, 이거 완전히 약간 습식이나 아니면 8단 자동 변속기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타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